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월해서 시총 1위가 된다는데 제 생각은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블룸버그 수석 전략가가 이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월해서 시총 1위 암호화폐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둘 다 가격 상승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이더리움은 기초 세력이 있고 응용사례 측면,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도 할 수 있고 플랫폼도 만들 수 있고 NFT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그 생태계가 좋아서 이더리움이 네트워크 상의 역할이 좋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길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상징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긴 한데 이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지금 가격이 엄청 떨어진 상황에 비트코인은 지금 리저브를 해가지고 거래소상에 비트코인 유입되고 보유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게 결국 매도 압박으로 나오는데 최근 어제에도 그렇고 비트코인 떨어질 때 이더리움이 엄청 덜 떨어지는 가격 방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보면 최근에 이 3만 달러대에서 비트코인이 형성을 하면서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이더리움은 거래소에서 물량이 쭉 빠져나가요. 이 말인즉슨 계속 엄청나게 누군가가 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들이 유입이 됐다는 거는 이 순간에 돈이 유입되면서 이거 보이시죠? 유입됐다가 빠지고 하는 게, 그러면서 이건 쭉 낮아지는 거는 이더리움을 주로 샀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걸 유입하는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이더리움을 샀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더리움이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7월달에 런던 하드포커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더리움 생태계 코인들, 그리고 이더리움, 무엇보다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많이 사고 있다 그랬는데 뭔가 그런 움직임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토르 CEO는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제왕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 자리를 계속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계속 1등이다 이 소리거든요. 저도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비트코인 상징적인 코인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왕이죠. 사자가 어떻게 뭐 밀림의 제왕이지. 계속 이렇게 지켜야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이 최근 이런 온체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사롭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간에는 이더리움이 강세를 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나 시총 1위를 탈환한다? 이 정도의 개념까지는 저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향후 3, 5년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향을 자기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비트코인과 사람들에게 있어서 옳은 것을 가르치는 도덕적인 방향은 국가가 화폐를 분리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탈중앙화가 될 거다. 핵심이 이거죠. 향후 10년 동안 100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디지털 자산으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 여기서 암호화폐의 왕인 비트코인은 계속 자리 지킨다는 건 결국 비트코인은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들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를 또 뒷받침하는 게 뭐 세타가 오르고 스팀 달러가 이렇게 오르지만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에 이번에 호되게 당해서 그런지 갑자기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거래대금이 1등, 2등을 찍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이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보통 알트들이 엄청 죽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걸 또 뒷받침하는 거는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예요. 제가 어제 실시간 방송에서 또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 올라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여기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그래서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럴 때는 비트코인 차트상으로 도미넌스가 쭉 올라가는데 여기서 가격이 보통 떨어지는데 알트가 더 떨어지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오르는 상황이 있는데 이 경우가 아니고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도미넌스가 같이 오르는 거는 가격이 비트코인이 혹은 이더리움 비트코인만 쭉 자금을 빨아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보면 알트들의 엄청난 약세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알트코인을 사고 싶다고 하더라도 제가 계속 하락 때 말씀드린 게 물려도 비트코인이나 혹은 이더리움에 물려야 가격 방어 탈출도 쉽고, 그리고 알트를 사기 위해서 이런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력이 좋은 얘네들을 사서 이더리움 마켓 혹은 BTC 마켓으로 코인을 바꾸면 알트코인을 훨씬 더 많이 개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부분은 꼭 지켜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신호들
비트코인이 양봉을 띄우면 얘도 같이 양봉을 띄우고 음봉을 띄우면 얘도 같이 음봉을 띄우는 이런 모습들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관한 뉴스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스테이블 공급 비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대요. 최저치. 사상 최저치. 보이세요? 사상 최저치. 사상. 자, 근데 이게 어떤 지표냐 하면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된 시장에서 달러와 같은 명목 화폐로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더 많은 공급은 비트코인과 주요 암호화폐의 잠재적인 구매 압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공급이 적으면 구매 압력이 둔화돼서 잠재적 약세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값이 낮으면 이 구매 압력이 나온다라고 판단을 해서 잠재적인 강세를 의미하고요. 값이 높으면 약세 또는 횡보를 의미하는데, 이거 보시면 이 구간들 보면 2019년에 저가일 때도 공급이 낮았고 코로나 빔 때도 낮았는데요. 지금 계속 낮아지다가 지금 최저치를 찍었거든요. 이거는 이게 낮아지면 그래프가 올라가죠. 보면은 상황이 올라가면은 여기서 같이 우상하다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가 쭉 낮아지면서 이게 변곡이 일어나고 올라가는 이런 게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이거는 공급 비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구매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잠재적으로 비트코인 강세 요소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잠재적으로 비트코인은 유입될 수 있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구매력이 크다라고 보고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요인다라고 보통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 잠재적으로 비트코인이 긍정적인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지표겠죠. 자, 그리고 남아공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단계적 규제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장 규제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여러분들 규제를 무서워해서 좀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제도권을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규제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규제를 도입한다는 거는 제도권으로 들어 올리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이들도 승인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게 어떤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제도권으로 들어 올리겠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룸버그에서 또 말을 바꾸죠. 이제는 $20,000를 훨씬 더 먼저 갈 것이다 했다가 이제 바꿨어요. 공급량 감소,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비장의 상승을 위한 무기라 그러죠. 근데 과거 패턴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비트코인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그래서 공급량 감소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시그널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에서 첫 비트코인 ETF가 오늘 23일 브라질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는 거. 중미, 남미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이 본인들의 자국 화폐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제로 슬슬슬 인식을 하는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런 좋은 시나리오도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좋게 잘 취사 선택을 해서 시장에 남아 계신 분들은 이런 걸 빌미로 더욱더 우직하게 남아 계시는 거고, 시장에서 부정적이신 분들은 이런 걸 봤을 때 근데 너무 그래도 나는 좀 미래가 없어 보이는데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텔레그램에서도 브리핑을 하는 대로 양방향으로 다 분석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지점에서 털고 나오셔야 된다.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때 이런 거 위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양쪽 다 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